안녕하세요. 오늘은 텐서플로와 케러즈 완벽 입문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텐서플로는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텐서플로의 기본 개념부터 케러즈를 활용한 실전 모델 구축까지 딥러닝 입문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딥러닝을 접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텐서플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둘째, 케러즈의 시퀀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배우고, 넷째, 모델 컴파일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다섯째,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켜보고, 여섯째,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일곱째, 콜백 함수로 학습을 제어하는 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덟째, 모델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텐서플로는 구글이 2015년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는 복잡한 계산을 시각적인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고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텐서플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CPU에서도 GPU에서도 TPU에서도 동작하며 모바일 기기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대한 커뮤니티와 풍부한 문서, 수많은 튜토리얼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텐서입니다. 텐서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데 0차원 텐서는 스칼라, 1차원 텐서는 벡터, 2차원 텐서는 행렬, 그리고 3차원 이상의 텐서는 다차원 배열을 나타냅니다. 텐서플로의 모든 연산은 이 텐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는 3차원 텐서로, 비디오 데이터는 4차원 텐서로 표현됩니다. 텐서는 불변성을 가지며 한번 생성되면 내부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텐서플로의 기본 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 모듈을 임포트하고 tf 컨스턴트를 사용해서 텐서를 생성합니다. 배열 a와 b를 더할 때는 tf add 함수를 사용합니다. 연산 결과는 식 numpy를 호출하여 numpy 배열로 변환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텐서의 형태는 쉐입 속성으로, 데이터 타입은 드 타입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텐서플로는 numpy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서 numpy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러즈는 텐서플로의 고수준 API로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케러즈의 철학은 사용자 친화성, 모듈성,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복잡한 수학적 계산은 텐서플로가 처리하고 개발자는 케러즈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델의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토타이핑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해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시퀀셜 모델은 케러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구조입니다.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각 레이어의 출력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블록을 쌓듯이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레이어 간의 연결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다중 입력이나 다중 출력이 필요한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는 펑셔널 API나 서브 클래싱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시퀀셜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케러즈 시퀀셜 안에 레이어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댄스 레이어에서 인포트 쉐입을 784로 설정하는데 이는 MNIST 데이터의 28 곱하기 28 픽셀을 1차원으로 펼친 크기입니다. 릴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128개의 뉴런을 가집니다. 드랍아웃 레이어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20%의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합니다. 마지막 댄스 레이어는 10개의 클래스 분류를 위해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마델 서머리를 호출하면 모델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데이터가 제대로 전처리되지 않으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정규화는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기법으로 예를 들어 0에서 255 사이의 픽셀 값을 0에서 1 사이로 변환합니다. 원하신 코딩은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를 변형하여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법으로 회전, 반전, 크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규화의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캐러즈 데이터셋에서 리스트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MNIST는 손글씨 숫자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딥러닝 입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로드한 이미지 데이터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255.0으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그리고 28 곱하기 28 형태의 이미지를 모델 입력에 맞게 784 크기의 1차원 배열로 변환합니다. 이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델 컴파일은 학습 과정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컴파일에서는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첫째, 옵티마이저는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지를 결정합니다. 래덤 옵티마이저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성능을 보여서 가장 많이 추천됩니다. 둘째, 손실 함수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측정합니다. 다중 분류 문제에서는 캐터고리켈 크로스 엔트러피나 스파우스 캐터고리켈 크로스 엔트러피를 사용합니다. 셋째, 평가 지표는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애큐러시를 주로 사용합니다. 모델 컴파일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파일 메서드에 세 가지 인자를 전달합니다. 옵티마이저로는 래덤을 지정합니다. 래덤은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적응적 옵티마이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손실 함수로는 스파우스 캐터고리켈 크로스 엔트러피를 사용합니다. 스파우스는 레이블이 정수 형태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원하신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평가 지표로는 애큐러시를 설정하여 학습 중 정확도를 모니터링합니다. 주석으로 SGD, RMS 프라프 같은 다른 옵티마이저와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는 MSE 손실 함수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델 학습은 피트 메서드로 수행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설정해야 할 핵심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에포크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할지를 결정합니다. 에포크가 너무 적으면 학습이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학습할지를 결정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지만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크면 학습이 안정적이지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밸러데이션 스플리트를 설정하면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용으로 분리하여 과적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습 코드를 보겠습니다. 피트 메서드의 학습 데이터와 레이블을 전달합니다. 에포크를 10으로 설정하여 전체 데이터를 10번 반복 학습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하고 밸러데이션 스플리트를 0.2로 설정하여 학습 데이터의 20%를 검증용으로 사용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히스트리 객체의 학습 기록이 저장됩니다. 매트플라트리브를 사용해서 학습 곡선을 시각화하면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적합이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이밸류에이트 메서드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측정합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반환합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 출력의 가장 큰 값의 인덱스가 예측 클래스가 됩니다. 넘피의 아우그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가 훈련 정확도와 비슷하다면 과적합이 없이 잘 학습된 것입니다. 평가와 예측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밸류에이트 메서드의 테스트 데이터를 전달하면 테스트 손실과 테스트 정확도를 반환합니다. F스트링 포매팅을 사용해서 소수점 4자리까지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프리딕션즈 배열의 각 요소는 1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아우그맥스를 호출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의 인덱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측 결과와 실제 레이블을 비교하여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학습 과정 중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시행되는 함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백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어리스타핑은 검증 손실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을 조기에 종료합니다. 불필요한 에포크를 줄여서 시간을 절약하고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둘째, 마델 체크포인트는 검증 성능이 가장 좋았을 때의 모델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셋째, 리두셀라란 플래토는 학습이 정체되면 학습률을 자동으로 낮춰서 더 미세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콜백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어리스타핑에서 페이션스는 성능이 개선되지 않아도 몇 에포크까지 기다릴지를 설정합니다.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를 true로 설정하면 가장 성능이 좋았던 시점의 가중치로 복원됩니다. 마델 체크포인트에서 save best only를 true로 설정하면 검증 성능이 개선될 때만 모델을 저장합니다. 리두셀라란 플래토에서 팩터는 학습률을 얼마나 줄일지를 설정합니다. 0.2로 설정하면 학습률이 80% 감소합니다. 이 콜백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피트 메서드의 콜백스 인자에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저장과 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는 세이브드 마델 형식과 HDF5 형식 2가지를 지원합니다. 세이브드 마델은 텐서플로의 기본 형식으로 모델 구조, 가중치, 컴파일 설정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HDF5는 단일 파일로 저장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가중치만 따로 저장하고 로드할 수도 있어서 모델 구조는 코드로 정의하고 가중치만 불러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모델 저장과 로드 코드를 보겠습니다. 마델 세이브를 호출하면 세이브드 마델 형식으로 전체 모델이 저장됩니다. 파일 확장자에 H5를 붙이면 HDF5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모델은 캐러즈, 마델즈, 로드 마델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모델은 원래 모델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가중치만 저장하려면 save h 메서드를 사용하고 로드할 때는 load h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모델 구조를 먼저 코드로 정의한 다음에 가중치만 불러올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된 모델로 프리딕트를 호출하여 정상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텐서플로와 캐러즈 완벽 입문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텐서플로의 기본 개념과 텐서 연산, 캐러즈 시퀀셜 모델 구축 방법, 데이터 전처리와 정규화, 모델 컴파일과 학습, 평가와 예측, 콜백 함수 활용, 그리고 모델 저장과 로드까지 딥러닝의 핵심 기초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습해보세요. 더 많은 학습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